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첫 소식은요. 언제나처럼 한 주간의 날씨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입추가 지났는데도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더위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정춘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 동성 노가리가 뜨겁게 달궈집니다. 손 선풍기와 양산을 써도 열기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실내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바깥 온도는 35도에 육박하지만 실내 온도는 10도를 유지합니다. 긴 소매옷을 챙겨 입고 빙판 위로 스케이트가 미끄러지자 그제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밖에는 더운데 안에는 옷 입어도 추울 만큼 시원하고.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이 몰리면서 계곡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고 튜브에 몸을 맡기고 유유자적 떠다닙니다. 바로 옆 나무 그늘에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더워지면 다시 계곡물에 풍덩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계곡 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보면 더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산에서 바로 내려온 계곡물이라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집에 있는 그 에어컨하고는 밖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자연의 이런 시원함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죠.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 최고 체감온도는 35도를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 말복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모레가 말복인데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간밤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벌써 이 시간에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30.2도, 체감온도는 31.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에도 당연히 더웠겠죠. 네, 덥습니다. 지난 서울도 밤사이 28.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22일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8일째 연속으로 열대야, 밤에도 25도 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낮더위보다도 밤더위가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2018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을 보냈었는데 연속 열대야 일수가 26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994년이 24일이었는데 올해가 22일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해를 따라가고 있는 역대 3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 앞으로 향후 열흘 동안 또 충분히 네.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 이 열대야의 연속 일수가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더위가 꺾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서울은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뭐 이번 주 보니까 폭염 변수가 뭐 동풍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동풍 어떤 변수입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에 있어서 고기압과 저기압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예. 그런데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압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풍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더위의 양상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의 좀 남서쪽, 서쪽 계열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 고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굉장히 바다에 위치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계속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덥고 습하고 또 고개를 태백산맥을 넘는 동쪽 지역은 더 고온 건조해지고 바다의 영향까지 더해지는 전국적으로 훅훅 찌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이제는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서쪽이 아니라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바람은 산맥을 타고 넘을 때 고온 건조해집니다. 성격이 전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 지역이 앞으로는 평소보다 기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 37도까지 내다보고 있지만요. 뭐 경기도 서울 더 더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공기가 산맥을 한번 타고 넘으면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아, 다습을 안 하고 건조만 하다.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만 높아가고 이런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는 습도는 좀 덜하기는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기온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온에 대한 추이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덥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입추가 지났는데 초여름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좀 언제쯤 선선해지는 겁니까? 일단 광복절 연휴 때 광복절 연휴 기간까지 우리나라는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가 뭐 올해 열돔 현상이다, 이중 고기압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네. 뭐 입춘보다는 우리나라는 삼복더위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7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그런 더위 기간 동안이 가장 더운 우리나라의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광복절 연휴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아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 9월 달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준을 낮다라는 20%보다 80%로 굉장히 우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 덥다고요? 평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은 그래도 9월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대한 대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얘기하면 정말 답답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이례적인 계속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뭐 우리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제 곧 추석 아니겠습니까? 9월이면 추석인데 채소가 모를까 걱정입니다. 농작물 얘기를 하면 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온성 작물인 고랭지 작물의 재배 면적이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날 정도고 지금 이곳에서는 20년 만에 자두나 사과가 재배될 정도로 이런 기온도 낮고 좀 건조해야 될 기후에서의 어울리지 않는 작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2014년부터 2023년 동안에 33도가 웃도는 날, 폭염일수가 웃도는 날이 29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10년 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1일이었는데 불과 10년 사이 동안 160%나 넘게 폭염일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강릉 고랭지 그 지역의 폭염일수가 127일에서 146일로 19일이나 증가를 했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일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워낙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53일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고랭지 작물에 대한 작황, 출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후 변화가 채소값까지 좀 변화를 일으킨다. 좀 걱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흘 전에 발생한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지진이요. 대지진의 전주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 일본에는 사상 첫 대지진주의보가 내려졌고 생필품 사재기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이교욱 기자가 현지 교민 얘기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일본 열도 전체가 대지진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현을 덮친 규모 7.1 강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상 첫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탓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에서 시고쿠현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입니다. 실제 일어나면 최대 23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 지진이 발생한 지 80년이 흘렀고 향후 30년 내에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을 수도 없이 겪어온 일본인들도 이번만큼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생수가 동나고 미리 피난용 가방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물은 많이 사놨는데 이건 큰일이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이제 강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곧 상륙할 5호 태풍 마리아도 최대 3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휴가철을 맞은 일본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대지진이 진짜 오는 건지 굉장히 걱정되는데 일본 현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제 알려드렸지만 지난 8일이었죠.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지금 잇따른 지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진이 그런 계속 이어지고 상황입니다. 있다. 난카이 해곡 지진에 대한 임시 정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것은 기상청이 말하는 거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일본의 3대 지진 중에 하나인 난카이
대지진을 의미를 합니다. 한 90년에서 150년 사이 주기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30년 이내로 이 정도의 그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 80% 이상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예.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 지역의 불안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휴가철이어서 일본으로 휴가 가는 분들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태풍까지 좀 전에 올라온다. 5호 태풍 마리아라고 하는데 태풍까지 올라오니까 일본 여행객 준비하는 분들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력 자체가 이제 뭐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약해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가 예. 뭐냐면 그래도 태풍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강한 세력이 조금 어느 정도 육지를 다다를 때쯤이 되면 약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오늘 오전 9시에 일본 센다이 북동쪽 해상 부근에 육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열과 에너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통을 해서 지나갈 때 엄청난 위력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남쪽 해상에서는 물론 이 태풍, 6호 태풍 현재로서의 예상 진로로는 일본 쪽을 향하기보다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다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네. 하지만 이 역시 6호 태풍도 다량의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으로 좀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과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태풍 2개까지 연이어 오는 상황, 일본 상황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여행을 강행한다라기보다는 좀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본 여행 하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